제대로 아는 게 아니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기자는 젊은 기독교분이신데 제대로 모르시군요. 말씀 좀 배워보세요. 김시홍 기자가 너무 뭣도 모르고 떠드네, 나와서 혼내줘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넷플릭스 메이플 녹취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자님의 취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의아해요.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씩 다 시도하는 컨텐츠인데 댓글 읽기 한번 해볼 건데요. 댓글 읽기. 기자님 이거 채널 하시면서 JMS 회원분들도 사실 영상을 많이 봐주길 바라셨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보시라고 찍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또 회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질문이 달려있다면 답변도 해보고, 재밌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자면 봉인님이 달아주셨네요. 남 씹는 우리나라 근성,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대한민국 근성이 고쳐져야 선한 단체가 피해를 안 보지. 여기서 말하는 선한단체는 이분 입장에서는 JMS. JMS를 말하시는 거겠죠? 물론 저도 그렇고 남을 씹는 건 전 세계 어딜 가든 좀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JMS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지, 선한 단체를 폄훼하는 건 아니라는 점 봉희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선한 단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비율 자체는 물론 선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JMS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순수하신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취재하면서. 근데 단체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감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선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조명을 하는 거여서, 이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면 제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 선한 단체, 네, 선한 단체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 좋아요 하나 눌러둘게요, 이 댓글에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보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댓글 읽어보자면 이미향님이 기독교인들이 저런 소리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기자는 젊은 기독교분이신데 제대로 모르시군요. 더 와야 된다고요? 말씀 좀 배워보세요. 좀 찔리긴 해요. 저도 말씀을 기독교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미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 좀 더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사실 JMS 관련된 서적도 좀 보고 있고 JMS를 비롯해서 섭리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미양님 입장에서는 제가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JMS 분들 중에 좀 마음이 쓰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서로가 입장의 차이니까 말씀 더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M님이신데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어려 보이는데 생각도 깊고 말도 잘한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20대 초중반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올해로 27살입니다. 와이리님, 에구에구, 하늘이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무너지겠죠. 그냥 다 하늘의 손에 맡기세요. 이거는 사실 중의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주신 걸 수도 있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 JMS는 하늘이 세운 건데 무너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라고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답글로는 하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나서는 거 아닐까요? 느고왕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인님께서는 때로는 사탄이 쓰인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의 본질에 따라. 김 교수님이랑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사탄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맨 아래 거는 좀. 다음은 장성철님, 영어로 Thank you 시온 기자님 for thinking about us EX 멤버, 뭐 탈퇴자들 좀 걱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사하죠.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제보를 주지 않으셨으면 사실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미치겠다. 진짜 한 달 조사해서 겨우 그거 알았나요? 전 23년째 성장 건축 2번 겪었는데 회의 때 이 정도 건물 사려면 약 1인당 이 정도 금액이 드는 수준이다 설명해도 전 한 번도 강요당한 적 없고 대출도 안 받고 심지어 약정해놓고 3회인가 내고 안 내도 말 한마디 안 들었음. 탈퇴? 교회 안 다닌다고 친구 관계 끝내는 게 더 이상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왜 그런지 대화 안 하지만 뭐라고도 안 해요. 답글에는 맞아요. 가정국이나 장로 권사 집안 정도 아니면 강요까진 안 받습니다. 그럼 가정국이나 장로 권사 집안은 강요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뒤엔 일부 심하게 강요받는 경우와 전혀 터치받지 않는 경우도 다 존재합니다. 저도 일반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사실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거지 JMS에서는 무조건 부동산 취득할 때 이래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래 홍익인간님께서 다시 2번 다 교단 정식 방침으로 절대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었는데 정말 느끼는 게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 내려는 사람보다 자극적으로 관심 끌려는 기자들 뿐이네요.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교단에서 강요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가정당 몇천만 원씩 할당을 해준다든지 대출 상담을 예배 후에 받게 한다든지 했던 건 맞으니 사실 헌금 강요 프레임에서 자유롭긴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섭리 내부에서 자정작용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송과 언론에서 물어뜯게 되어버린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단이 강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강요를 하냐고. 이 대화에 대해선 두 분의 대화니까 끼어드는 거는 약간 낄끼빠빠를 못한 느낌이어서 근데 확실히 JMS 회원분들이 어떤 오해는 하시는 것 같냐면 JMS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확실하게 몇몇 현상은 잘못된 거는 맞으니까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모든 것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셔서 감정적으로 뭐 분노를 하시거나 뭐 이런 패턴은 계속 여러 댓글에서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근데 악플 달리는 것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드디어 안에서도 보기 시작하시는구나. 사실 선플도 너무 좋은데 악플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드디어 JMS 안에 계신 회원분들이 보시는구나.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영상들은 외부인들에게 JMS 이런 이상한데요를 알릴 목적 정말 적다고, 물론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것 같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고발성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주 타겟은 사실 탈퇴하신 분들이랑 탈퇴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 안에서 좀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찍었던 거라 저에게 이의 제기해주시는 댓글도 전 너무 좋아요. 로미님, 이건 진짜 사회적 문제다. 탈퇴 후 자괴감 어쩔. 세뇌당한 거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함. 이 얘기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 계신 분들은 세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언젠간 그분들도 내가 세뇌를 당했었나?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 고민해보실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세뇌 당하신 거다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탈퇴 후 자괴감 그리고 사회적 문제, 이 사회적 문제라는 건 사실 JMS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돌아갈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조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세요. 그들은 행복한 삶을 택하지 않을까요? 김복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종교의 자유 존중하죠. 제가 감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도 권한도 없죠. 근데 그들끼리 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 저 같은 사회부 기자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다만 행복한 삶을 택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맞죠. 행복한 삶을 택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행복한 삶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사회의 약속이고. 황금파일코님, 젊은 애가 2분 살아서 말씀을 배워보세요. 자, 다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눌러드렸는데 젊죠. 젊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도 밤새 가면서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같은 지적을 좀 여러 번 당하는 게 말씀을 좀 배워봐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뇌에서 깨어나세요. 헥토파스칼 보이님께서도 당장 깨우치고 밖으로 나오시면 더더욱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의 대화기 때문에 읽는 거에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자로서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일에 지금 터지고 있는 모든 이슈를 뒤로하고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면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메시아는 정명석 씨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본인들의 자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 1%라도, 아니 0.01%라도 정명석 씨가 메시아가 맞을 확률이 있다면 난 JMS를 떠나지 않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으시다면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죠. 모나리자님께서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명석이 지 입으로 메시아 아니라고 질질 짜면서 재판에서 뒷거리던데.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뭔가 코멘트를 드리기엔 좀. 부키님, 이젠 그만 깨우치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께 이거 한번 취재 부탁드립니다. 최근 JMS에서 넷플릭스 메이플 녹취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나름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수의 신도들이 조작이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메이플의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또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할 메이플의 휴대폰을 핵심 중요 증거 자료를 메이플이 중고로 팔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 원본 파일은 없어서 조작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JTBC에서 방송된 파일과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똑같은 파일이 조작된 흔적이 있고, 여자 신음소리가 들어간 추가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조작되었다고 해서 정명석의 성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가 있다면 그걸 조작이라고 믿고 있는 다수 JMS 신도들을 잘못된 믿음에서 깨울 수 있는 좋은 반박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박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반박하지 못한다면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래도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단죄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잘못된 증거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자님의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거 워낙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JTBC도 아니고 저는 넷플릭스 쪽도 제가 참여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 기사를 작성할 때도 기자들이 A씨가 A, B, C, D, E, F, G를 이어서 말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 대화할 때 A, 저 대화할 때 B, 이 대화할 때 C, 이렇게 다양한 대화에서 종합해서 저희가 추려서 좀 가독성 있게 가공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제가 영상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다듬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 파일이 아닐 확률은 높겠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사용하려면 가공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저희가 네.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업로드 되는 거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컷이 돼 있고 이어 붙여져 있고 한 버전일 테니까, 그런 맥락일 것 JMS 같아요. 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도 원본은 아닌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유튜브 서버에 올릴 거기 때문에 또 원본이 아니실 거고. 맞죠. 그래서 JMS 분들은 컷이 돼 있으면 조작이고 파일이 서버에 올라가면 원본이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메이플씨 그 녹취록 그것도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가 되고 그거를 복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90분짜리라고 뭐 알고 있는데 녹취록의 분량이. 네. 그게 그런 성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이면 원본을 뭐 공개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뭔가 콘텐츠화한다?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지금 공개된 것만 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뭔가 말씀드리기에는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영상에는 댓글이 많이 달려있진 않아요. 하나 달려있는데, 기자님, 보통 JMS는 외부 기자의 취재에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조훈이 취재에 왜 응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래서 윤화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쵸, 정조훈 씨는 원래 언론 노출이 전혀 되지 않던 분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의아해요. 하필이면 나랑 만났을까. 근데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취재 과정 중에 정조훈 씨 반론권 보장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 반론을 듣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자기는 이거에 대해 다 100% 소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만나서 취재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또 네,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 JMS 분들은 외부 기자의 취재에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자님 JMS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으셨나요? 흔히 말해서 JMS 안에는 뭐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정조원파, 뭐 교단파 뭐 나눠지잖아요. 저희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자료를 많이 주세요. 정조은 씨를 지지한 쪽에서는 뭐 그 가족들, 정명석 씨 가족들이나 변호사들 자료나 이런 것도 주시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정조은 씨 관련된 자료 많이 주시고, 또 응하신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죠.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셔서 읽어봤는데, 꼭 영상에서 이렇게 읽는 거 외에도 전 항상 하나하나 읽어보거든요. 근데 악플도 감사해요. 악플도 너무 감사한 게 봤다는 증거니까. 다만 악플 다실 거면 1분 이상 보고 다시기, 이건 좀 부탁드리고 싶고, 선플 달아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좀 종종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자님들 사이에서 그 반론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던데, 네. JMS 회원분이 영상 보고 뭔가 댓글이 아니라 직접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은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얼굴 노출 안 하시고 생방송으로 원테이크로 가도 저는 너무 좋고,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김시홍 기자가 너무 뭣도 모르고 떠드네, 내가 나와서 혼내줘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그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따끔하게 꼬집어 주시면 제 취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